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맹큐의 경제학 서술형 추가 문제풀이 챕터 18장 생산요소 시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자, 노동의 한계 생산과 한계 생산 가치를 정의하여라. 여러분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치, 인풋에 해당하는 노동자,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명 근로자를 채용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변했냐 해서 변화 크기인데, 자, 그랬을 때 아웃풋을 생산했어요. 산출량을 만들었는데 요게 델타 Q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관계를 살펴보는 거야. 네, 노동을 한 명 추가했는데 그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니? 요게 바로 우리가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실물 상품의 생산량, 실질 뭐 어떤 임금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화폐 가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비교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원화 가치로 평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요 아웃풋을 곱하기 P 해서 가격을 해주면 그게 한계,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가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NPL에다가 곱하기, 순서 좀 바꿀게요.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P를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NPL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요 가격이라는 게 화폐 가치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value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V NP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풀어서 쓴다? 한계 노동의 프로덕트 생산 밸류 가치,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게 한계 생산이고요. 얘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그리고 저거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가치.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한 명 채용했을 때 노동자가 생산한 산출물, 한계 생산이고 한계 생산 가치인데, 노동에 따른 뭔가 비용과 관련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인데, 아니 비용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비용에, 자, 비용을요 우리가 TC라고 얘기하면 TC가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은요, 요거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니? 보통 이제 TFC라고 합니다. 생산 요소니까. 여기서 F는 고정됐다라는 픽스드가 아니라 팩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계 요소 비용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를 MFC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게 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화폐 가치로 표현했기 때문에 명목 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고용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체감해요. 왜냐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우아양하기 때문에 한계 생산 가치도, 이 가격은 그냥 고정돼 있다고 보셔요. 그럼 얘가 체감하니까 한계 생산 가치도 체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명목 임금은 만약에 그대로 일정하다고 할게요.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결정돼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요거랑 요거를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을 때가 최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노동이 있고요. 한계 생산 가치가 VMPL이 이렇게 있는데 임금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적 고용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 같아지는 점이 최적 고용이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여기가 바로 최적 고용 상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비교해 보건데 VMPL이 임금보다 크게 되면 이때는 노동을 증가시켜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VMPL보다 임금이 크게 되면 노동을 감소시켜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VMPL과 임금이 같을 때가 최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최적 고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최적 고용량은 자, 이게 우리가 명목임금으로 하느냐 실질임금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질임금이다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PL 이렇게 명목임금이다 하면은 요거 P가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P 곱하기 MPL 이래서 VMPL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수의와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 누가 여가의 기회비용이 더 높을까? 여러분, 여가의 기회비용이 뭐예요? 아시겠지만 임금이 바로 여가의 기회비용이야. 왜요? 아니, 내가 일을 안 하고 여가를 즐기면 이 임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가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임금이. 여가의 가격이자 여가의 기회비용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임금이 높을까? 그러면 수의의 임금보다 외과, 신경외과 의사의 임금이 만약에 더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여가의 가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가를 즐기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의사가 임금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의사가 여가를 1시간 즐겼을 때 치르는 대가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자, 여가가 비싼 거야. 여가의 가격이 아니면 여가를 내가 누리게 되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가의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여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사치스러운 그런 느낌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사들이 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자꾸 일을 더 많이 하는 워커홀릭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가를 즐길 때 비싼 여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사들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수의보다는 의사가 조금 저기 보시면 근무 시간이 더 길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임금이 올라갔을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걸 감안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가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여가의 소비를 줄이고 약간 느낌이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를 줄이고 오히려 노동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좀 한번 볼까요? 자, 3번은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유입을 하게 됩니다.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또 노동의 한계 생산, 균형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 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는데 저 멀리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게 되면, 유입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고요. 자, 원래 이거 순서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임금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상태야. 자, 그러면 이거 혹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기만큼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이전의 상태 W0에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 수요 공급 곡선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균형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초과 공급이니까 임금이 점차 이렇게 떨어져요. 임금이 떨어지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나 일 안 해 이렇게 하고, 기업들은 임금이 싸지니까 노동을 더 많이 채용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동의 공급은 증가하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은 증가, 노동의 수요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생산성과 관련된 건데 오히려 노동의 수요 곡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노동자들이 증가합니다. 노동의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는데 증가하면서 이 노동의 수요가, 이 노동 수요 곡선의 높이가 뭘 뜻해요? 예, 그치. 한계 생산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걸로 볼까요? 이 높이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점차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서 균형 임금이 하락하잖아. 이 균형 임금만큼 우리가 임금만큼 노동에 대한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 생산도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토지 소유자와 자본가의 소득을 결정짓는 변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산 요소와 관련해 가지고요,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고 토지가 있고 또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요, 어떠한 기업의 이렇게 피라미드 생산함수의 투입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산출물을 만들어내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야. 내다 팔면 곱하기 P,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총수입을 벌어들이게 되고, 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총수입 벌어들인 걸 가지고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자, 노동에 대한 대가가 이제 노동 비용이 되는 건데 임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자, 토지에 대한 대가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지대, 뭐 자본도 임대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렌트, 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영에 대한 대가가 이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대가를, 여기 이 소득이라는 게 얼마나 받아가는 게 정당한가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여도만큼. 자, 그러면 자본의 총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기여도라는 게 뭐야? 기여한 만큼이 한계 생산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한계 생산만큼, NP만큼. 이해 가십니까? 자, 자본의 총량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의 양이 많으면 자본 K라고 쓸게요. NPK는 하락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자본가가 가져가는, 자본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분배 몫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본의 소유자의, 자본가라 볼 수 있어요. 소유자의 분배 몫은 하락한다라는 것은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 자본이 많아지면 요거 기억나십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이 올라갑니다. 노동시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한계 생산 곡선인데 얘가 이렇게 우측 이동합니다. 자, 우측 이동한다는 것은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하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주어진 근로자 수에 대해서 이게 상방 이동하게 되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 노동자, 근로자들의 소득은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계 생산과 요거 임금이 같게 되는 게 최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얘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생산 요소의 공급자들이 받아가는 분배 몫은 어떻게 분배되는 게 가장 공정한가? 그러면 기여한 만큼. 기여한 만큼이 자기가 한계 생산만큼 받아가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한계 생산이 떨어지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이 하락하니까 자본의 소유자의 분배 몫은 하락하게 되고요. 대신 자본이 많아지면 근로자들은 여러분 생각해봐. 너무 많아도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데 생산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도 당연히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살펴봤는데 생산 요소 시장과 관련해서는요. 한계 생산 가치와 임금이 같을 때 최저 고용이 결정된다라는 그 측면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도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 네, 그걸로 결정된다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